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0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설 연휴 기간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달 25일부터 30일까지 영상통화 데이터를 무료 제공합니다. 우체국 쇼핑에서는 3,200여 개 지역 농축수산물을 할인 판매하고 국립과학관 5곳 상설 전시관도 무료 개방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연휴 기간 통신량 증가에 대비해 기주국 용량을 증설하고 서버 가용량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에서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S25 시리즈가 전작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25 일반 모델 256GB 용량의 가격은 115만 5천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작년 초 출시한 갤럭시 S24 일반 모델의 가격과 같은 금액이고 여기에 512GB 단말기를 256GB 가격으로 제공하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25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도 전작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설 연휴 전후로 중소 중견기업에 모두 95조 원의 자금이 공급되고 설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인 오는 31일로 연기됩니다.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31일로 자동 연장되고 대출 조기 상환 시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오는 24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 대금도 납부일이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31일에 자동 출금되고 보험료, 공과금 등의 자동 납부일 역시 출금일이 31일로 연기됩니다. 유치원,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등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이후 신설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와 합숙소, 임시교실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넘어 드라마로 만들어집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나 혼자만 레벨업의 실사 드라마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 엔터 미디어 부문은 드라마 기획 개발과 대본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활동지원 서비스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새로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한 명당 20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 방안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활주로 근처에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된 전국 7개 공항에 대해서 우선 안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항의 방위각 시설 기초대를 지하화하고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경우 올해 상반기 내, 늦더라도 연내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공고 기준인 240m보다 짧은 무안공항과 김해공항, 여수공항 등 7개 공항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구역 확대를 추진하되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9.8%인 배달의 민족 중개 수수료가 다음 달 26일부터 3년간 2에서 7.8%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요금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차등 수수료율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내 업소에는 7.8%, 상위 35% 초과 80% 구간 업소에는 6.8%, 80% 초과 업소에는 2%의 중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배달비도 매출에 따라 1,900원에서 3,400원으로 세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에 대한 급여를 통상 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4일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집 수리, 청소, 식기 세척, 시설 도우미 등의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의 월별 근무 시간에 따라 매월 말일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번 달엔 설 연휴 제수품 마련 등 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서울시가 의료파업 장기화와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설 연휴 비상진료기간으로 지정해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4만 3천여 곳을 운영하고 보건소와 시립병원은 비상진료반과 함께 인플루엔자 환자를 위한 발열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 환자를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 등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 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21개소 등 총 70개소를 24시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 22일 미국 세너제이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전작보다 AI 기능이 대폭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특히 갤럭시 최초로 통합형 AI 플랫폼인 원 UI7이 탑재됐습니다. 음성 비서인 빅스비가 AI 에이전트로 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용자가 일일이 앱을 찾을 필요 없이 AI가 앱을 넘나들며 연결해 줍니다. 나우바와 나우브리프라는 새로운 AI 기능도 포함됐는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개인 비서처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시간 통역 기능은 20개 언어로 확대됐고 카메라도 5천만 화소의 초광각 렌즈로 강화됐습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S24 시리즈와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다음 달 7일부터 전 세계에 차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설 연휴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일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살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인데요. 평소 휴일이나 야간에는 평일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에는 평일 요금 기준인 시간당 12,180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아이돌봄이 수급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용 전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여가부는 또 위기 청소년을 비롯해 폭력 피해자,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상담 보호 서비스도 연휴 기간 정상 운영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형제 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우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 배정 제도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7곳의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부터는 휴양림 주차요금도 면제합니다. 공직사회가 출산 양육의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개선합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합니다. 올해부터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상장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을 고령 친화적 환경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하는 등 규제도 완화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 1월 넷째 주 주간 뉴스였습니다. 다음 주는 설 명절로 주간 뉴스는 한 주 쉽니다. 행복한 설날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